안녕하세요. 라이언TV 고필입니다. 태국에서 혼자 지내면서 저희 반려아이들 덕분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순식간에 사건이 벌어져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은 애교와 애정 공세에 또 혼미해지기도 합니다. 구독자님 중에 반려동물에 대한 비용 부분을 컨텐츠화 해보라고 추천하시기도 하였고 시청률 한번 올려볼까 하는 욕심에 오늘은 고피디의 태국 생활에 동거동락하고 있는 저의 식구들 소개 및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보려 합니다. 우리 애들도 밥값은 해야죠.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 저의 새끼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푸켓 야간 시장에 구경을 갔다가 아기 고양이들을 보았고 다른 녀석과는 다르게 품에 안겨서는 옷을 꼭 잡고 한참을 쳐다보더라고요. 이런 걸 집사 간택당했다 라고 표현하지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데려온 아이입니다. 제 인생의 첫 고양이, 가장 이뻐하고 아끼는, 물론 차별하면 안 되겠지만 손가락 중에 특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푸켓 사장님이 여자 혼자 사는데 고양이는 짖지를 않는다며 생일 금일봉을 주시고는 강아지를 권하셔서 얼떨결에 결정하여 저에게 온 아이입니다. 미키 데려온 시장 아줌마한테 부탁을 했더니 글쎄 한 달도 안 된 아이를 데려왔어요. 좀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더욱 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가 사는 집 앞에 쥐잡이 찍찍이에 붙은 삼남매를 구했고 한동안 돌봐줬는데요. 급하게 한국으로 철수하면서 아픈 이 아이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손해형성 부전증이라는 병을 갖고 태어나 찍찍이에 붙어 뇌염에 걸렸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 아이입니다. 때로는 잘 걷지도 못하고 경련으로 인해서 편하게 먹거나 자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애교도 많고 저에게만큼은 제잘제잘거리는 아주 소중한 아이죠. 의사가 말하기로는 오래 못 버틸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잔병 한 번 없이 잘 버텨주고 있는 기특한 아이입니다. 푸켓 사시던 지인분께서 타국으로 여행을 가시게 되면서 제가 맡아주게 되었는데요. 사정상 저에게 안착한 아이입니다. 처음 와서는 겁이 너무 많아서 얼굴을 보려면 땅에 엎드려서 침대 아래로 들어가다시피 제가 해야 볼 수가 있었고 또 TV 서랍장 아래 엎드려서 겨우 얼굴 한번 보여주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고양이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잠시 맡아주는 거라 생각을 해서 서툴게 합사를 하였지만 지금은 아주 밝아졌습니다. 폭풍 애교는 물론이고요. 저에 대한 집착도 절정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겁은 많습니다. 속은 젤리인데 겉은 한국에서도 여타 많은 분들께서 유기묘 입양을 권하고 계신데요. 저도 사실은 샵에서 구매보다는 입양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어기처럼 길에서 위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고 손길이 필요한 녀석들이 많은 편인데요. 하지만 유기묘로 입양을 하신다는 게 또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니죠. 태국에도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샵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곳은 방콕 짜뚝짝 시장 쪽인데요. 다른 나이트 마켓에서도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가격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한국처럼 대략 이런 종은 얼마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가게마다 파는 상대에 따라 다릅니다. 평균이라는 것이 존재하겠지만 경험상으로는 평균은 무시하더라고요. 저희 미키는 노르웨이 숲이라는 품종인데요. 당시 가게 사장님은 저한테 페르시안이라고 했습니다. 수컷인데 암컷이라고도 했고요. 정말 믿을 수 있는 건 태어난 달 정도밖에는 없다는 거죠. 노르웨이 숲은 해외에서 데리고 들어온 경우 아니면 태국에서는 만나기 쉽지 않다고들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처음에는 6,000밭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같이 간 친구랑 한국어로 대화를 하니까 바로 가격을 낮추더라고요. 저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아마 외국인이라서 비싸게 먼저 불러본 것 같아요. 아무튼 3,500밭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니는 미니어처 핀셔라는 품종인데요. 당시 가게 사장님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품종을 원한다라고 했더니 치와와라고 하더라고요. 종류도 모르던 아줌마였는데 어렵게 구해왔다며 못 깎아준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깎을 생각도 없었거든요. 4,000밭에 내려왔습니다. 또 갈색은 개체수가 검정색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인데요. 제가 아는 지인은 검정아이를 8,000밭에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아기 때 포메라이언이나 장모 치아와는 사실 구분이 잘 안 가는 종 중에 하나인데요. 믹스라고 해도 파는 사람은 오리지널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커가면서 하고 깨달으십니다. 저는 아이들을 샵에서 데려오는 건 산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돈을 내고 구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품종, 혈통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의 평생을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마음으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라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코로나 때 급히 철수를 하시면서 많은 품종견, 품종묘들이 빌라단지에 버려지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다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기만 하고 마음은 참 아팠죠. 아이들 사료값, 간식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아이들한테 먹이느냐에 따라 다를 테니 이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고양이 최애 간식 츄르 40개가 들어있는 게 약 490바 정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애들 간식으로 닭가슴살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걸 많이 하고요. 지인이 건조해서 자주 주시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여럿이다 보니 정말 순간의 찰나에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나 양이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 보니 컵을 떨어뜨려서 깨트리고는 지가 지레 놀라가지고 밟고 도망가다가 피가 나기도 하고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아래로 내려서 보내는 습성이 있다 보니 살림살이가 하루아침에 부서져 없어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설사를 조금이라도 하거나 기운이 없이 축 처져 있다 싶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는 도치맘이라 병원비로도 정말 많이 썼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이번에 친구가 개업한 동물병원인데요. 우리 막냉이가 자고 일어났더니 귀 옆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당시 상황은 촬영하지 못하였는데요. 병원 도착 후 친구가 보더니 이 상처가 무엇인가에 대었다고 하는데 최근 3, 4일 내에 밥을 해먹은 적도 뜨거운 무언가를 틀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락스 같은 화학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데 화장실에도 청소용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유를 알 수도 없고 답답해서 저 자신한테 화만 나더라고요. 치료받는 내내 한 번도 하지 않는 녀석. 고양이는 아파도 아픈 걸 숨긴다고 하죠. 이 녀석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 이유를 딱 알지 못한다는 미안한 마음에 그리고 아픈데도 내색 안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집에 와서 애기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말이라도 통하면 정말 묻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아무튼 태국은 병원도 가는 곳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모르는 병원이면 덤탱이 씌우는 곳도 있고요. 애가 아프니까 돈은 지불하고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덤탱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됩니다. 또 가끔 같은 병원에 같은 이유로 가도 가격이 다를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경험해 보신 후 병원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2차까지 접종을 하는데요. 어떤 병원은 150에서 200바트 정도에 하는데 또 어떤 병원에서는 3, 400바트도 받는다 하더라고요. 항생제나 소염제 같은 경우에도 갈 때마다 주는 개수나 가격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푸켓이다 보니 시설이 좋거나 처치가 좋은 병원은 사실 없었고요. 아프니까 일단 믿고 다닐 수밖에 없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방콕에 올라와 처음 가본 병원은 시설에서부터 의사들의 애티튜드까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중성화가 수컷은 900에서 1100발, 암컷이 1300에서 1500밭인 거에 비해 애까마이 있는 병원에서는 10,000밭을 내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권의 서울대학교 출신 의사들이 병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렴한 곳에서 중성화를 하면 안쪽에 땅콩이 있는 경우 발견 못한다고는 하시는데 안쪽에 숨어있는 땅콩은 사실 소수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발견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원이 강남에 있다고 다
다 좋은 것은 아니겠죠? 개인적으로 김명철 수의사님이나 강영호 훈련사님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아이들 미용이 있었는데요. 저는 4마리 중에 2마리만 미용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고양이는 미용 시에 수면제나 진정제를 먹인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들쑥날쑥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제법 잘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제가 촌에서 오다 보니 올라와서 애들 물품 사러 샵에 갔다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좋은 물품 너무 많고요. 샵도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또 캣타워는 저렴하지만 1에서 2년에 한 번 바꿔줘야 할 정도로 허술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 캣타워도 바꿔줄 때가 지났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다음에는 샵 몇 군데를 선별해서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